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볶음보 설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U 414 kgm였잖아요. 모멘트가. 이걸로 400에, 폭 400에 높이 500, 600으로 했는데 이게 당근보가 돼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볶음보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이걸 500으로 줄여봅시다. 500mm로. FCK는 똑같이 27, FY는 400. L을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그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간혹 실수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 철근이 들어오면은 철근 검칙을 철근부터 검칙을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 철근이 내진 철근하고 일반 보통 철근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데, 내진 철근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일반 철근으로 그냥 모르고 철근이 섞여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 구간을 다 뜯어야 돼. 다행히 제가 했던 검측했던 공사는 그게 사용하기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다행히 화를 피했는데, 이런 경우에요. 철근이 들어오면은 철근 마디 한 가닥가닥마다 이런 표시가 있어. KR, 제조구, 그 다음에 제품명, 현대면 현대, 동국이면 동국, 그 다음에 규격, D25, 그 다음에 항복강도, 요 S, 요 S자 붙어 있는 거는 내진 철근이에요. 이건 필히 요거를 검토를 해야 돼. 예. 근데 가공장에서 우리가 가공에다가 막 들어오면은, 가공장은 뭡니까, 여러 회사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S자 이거 구분을 일부러 막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철근 들어오면은 첫째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 S.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복근을 설계를 하죠. 볶음보로. 우선 바로 그럼 철근장 들어가지요, 뭐. 철근장 산정. 철근장 산정할 때 우리 균형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콘크리트 균형률, 여기는 최인장 철근의 최소 마지노선 균형률이잖아. 0.005로 우리가 했잖아요. 0.005 이상 돼야 파이 MN 값이 0.85로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이하 압축절근 쪽으로 변형지배나 압축절근 쪽으로 가게 되면 파이 MN 값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계산했을 때 여기가 432.5죠. 400으로 했으니까, D를. 그 피복 두께 10mm, 피복 두께 40에다가, 그거 빼고, 스트럽 10mm 빼고, 25mm 절반. 그거 빼주니까 요게 432.5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오느냐? 요 C값. C값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비례대식으로. 지난번에 했다시피 요건 뭐 금방 비례대식 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요게 173.946이 나오네. 미리가. 이건 A값. 0.8을 곱하면 되잖아요. 0.8C.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139.567이 나오네. 7mm가. 이게 중요한 개수가 나왔으니까, 요거 뭐 나왔으면 많이 거의 된 거지. 그럼 여기서 AS를 바로 풀 수 있잖아요. AS는 0.85 FCK A 곱하기 B에서 400.
근데 여러분들 FCK에 항상 0.5가 따로 붙잖아요. 이거는 바늘과 실로 따로 붙는다고.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되고 이거 응력이고 이게 변형도라면 이게 FCK 여기가 FCK죠. 28일 4조 압축 강도가 여기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 실험을 해보면 네킹이 여기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하점 올라갔다 떨어져서 요게 0.85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0.85를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FCK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뭐 콘크리트라 뭐 믿을 수가 없어서 깎아준다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얼마 나와? 그래도 계산을 좀 내가 했어요. 319 3.653mm 제곱미리가 나오네. 이만큼 철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균형 변형률 상태에서만 이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파이 NN 값을 구해가지고 저걸 만족시키면 이게 되잖아.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당근보란 말이야. 당근보. 근데 분명히 만족이 안 될 거예요. 보충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계산해 봅시다. MN을 3193.653 곱하기 400 곱하기 432.5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단수 조정, 단위 조정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38.069 킬로뉴턴 메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파이 MN으로 고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MU는 파이 MN이니까. 그럼 M 파이 MN은 0.85 MN. 이 0.85는 이미 우리가 이 최하점을 잡아가 0.0으로 잡았잖아요. 파이 값이 0.85 최미니멈 값을 잡았기 때문에 0.85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이게.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372.358이 나와요. 결국 이게 모자르잖아, 저게. MU가 더 커. 철근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하단부에만 철근을 더 집어넣으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또 이게 항복이 안 되고 쭉 내려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상단까지 철근, 압축 철근이 이때 이제 풀어서 복근부가 이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철근량을 어떻게 구했느냐? AS. 이제 실제 철근량이에요. 예? 실제 철근량은 3193.653 곱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실제는 414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372.358. 요거 되잖아요. 요거부터 여기에 여장 잉여로 남아있는 걸 곱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요게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철근 비율. 철근 양이지, 양. 8일.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위에 들어가는 철근을 잡아야죠. 압축 철근. AS 다시는 3550.81 마이너스 요거 해주면 되잖아. 요거. 그럼 압축부로 올라가는 철근이 얼마 올라가야 되냐? 357 올라가야 되네. 요만큼만 올라가면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늘어난 만큼 압축에다 집어넣어줬으니까 이 표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철근을 못 넣어 조금씩 더 넣어주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자니까. 이거 계산을 507로 나눠보니까 딱 7대 들어가. 요거 357을 나누니까 16mm 2대 들어가고.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철근을. 그럼 요렇게 집어넣고, 이걸 다시 파이엠엔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둘이라 합시다. 철근량 1이고, 두 번째. 이 철근량 이게 압축 2대 16mm 있는 게 항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항복을 안 하면 조금 골치 아파지죠.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압축 절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62.5고 62.5가 아니지. 여기는 계산은 19mm니까 19mm니까 얼마야? 한번 써봐. 40 플러스 50, 19 58.5네 59.5네 여기는 0.003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C값 아닙니까? C값 173.946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니까 비례대수로 보니까 이게 그럼 해봅시다. 173.946 대 0.003은 요것 대 173.946 마이너스 59.5 대 Y 프라임 될 거예요. 이 압축 절균이 비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막 해놨어. 설명이 막 복잡해가지고 0.212 나오네. 압축 절균 변형률이 0.00212가 나와. 이거는 0.002. 이거보다 크니까 항복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거보다 적으면 0.0033이지. 적으면 이거는 항복, 콘크리트는 벌써 항복해서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철근은 항복을 안 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조물이 이거 고쳐버린다고. 철근이 먼저 절단이 나야 돼요. 항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곡물이가 나머지까지 붙어 있어야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지. 뭐 금가고 막 이게 쪼개지고 막 그런 때 뭐 몇 개월 여유를 불 수 있는데 이게 항복을 안 하면은 계속 붙고 있다가 소리도 없이 그냥 파전을 취속 파괴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런 뜻이 이게. 그럼 이게 항복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파이 MN을 구해야 되겠네. 우리가 철근을 새로 넣었잖아요. 이제 7대하고 이제 2대로 해가지고. 새로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압축절근까지는 항복한 걸 봤는데, 저는 뭐 철근이 실질적으로 파의 NN값, MU를 만족시키느냐를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 3번, 파이 MN 산정. 검토가 되겠네. 검토. 그러면 이제 최하단부에 변형률, 입실론 T를 한번 구해봅시다. DT 값이 437.5잖아요. 마이너스 C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C 값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네. 아까 C 값 계산했지. 171.84구나. 171.84를 빼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171.84를 나눠서 0.003 하면 이게 0.005일 나오네. 다행히. 네. 이거는 0.005보다 크다. 인장지배를 그대로 된다는 얘기야. 저렇게 철근 넣어도 이익이 있다는 얘기지. 파이 변형률 0.65 0.85 0.002 여기는 0.005 이건 인장지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변화 구간이지, 변화 구간.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이거 이제 압축지배가 되는 거지. 근데 심지에서는 인장지배로 가야 좋다고 이거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0.005 이상으로 가면 파이 0.85를 쓸 수 있는 그거거든요. 만약에 0.005 아래로 떨어지고 0.0047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쯤 되잖아요.
그럼 파이 값을 비례대수로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파이 값이 계속 0.8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도가, 공칭 강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설계가. 그 철근을 뒤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이게 계속 떨어져 나가요. 압축 지배 전단으로 막 간다고. C값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근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지배가 됐어. 이제 인장 지배가 인장 지배가 됐으면 MN을 구해야 되잖아. MN은 이제 압축 철근이 저리 갔으니까 이제 압축 철근만큼은 빼주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지. 315 곱하기 400 곱하기 412.5 마이너스 2분의 137.379 473 더하기 이제 압축 철근이다. 압축 철근. 요 뺀 나머지 철근은 394 곱하기 이것도 항복을 했으니까 400. 이거는 412.5 마이너스 61이네. 61. 아까 59가 아니라 61이로 계산됐네. 이거는 이런 얘기죠. 여기 두 대가 들어가 있잖아. 압축 철근이 아까 두 대 올려 붙인 거. 여기 갔잖아. 요거는 AS는 이 중앙까지 가고 AS 다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파이 ML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압축철근은 들어가 있지만 압축철근 무시하라. 이렇게 이제 뭐 어디 시험 보고 그럴 때 그런 거 나잖아요. 골치 아프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압축철근 무시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밀하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압축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곱하기 이제 단위 조정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6승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489.25가 나와요. 킬로뉴턴메타. 그 이제 실제 파이 MN 값 나오네. 파이 MN 0.85 아까 나왔지. 강도 감수 계수가 그대로 오버가 안 됐으니까 0.85 그대로 써야 되잖아. 곱하기 MN.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419.842. 이 MU보다 크잖아. 조금 크네. MU 414니까. 이러면 설계 잘 된 거예요, 이게. 이것도 경제적으로 되는 거지. 철근도 경제적으로 들어가고, 단면도 경제적으로. 이거 MU하고 파이 MN 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걸 이제 대근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1급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 16mm가 두 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스트로크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보가 이렇게, 이게 400이겠지. 이게 500이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이게 구조 계산을 다들 이렇게 모두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현장에다 주면, 현장은 이걸 잘 안 지켜. 이 25mm를 잘 안 지켜, 이거요. 25mm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봐도 이거 지키는 현장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막 여기다가 올려 붙이지를 않나. 여기다가 올려 붙이지를 않나. 이렇게 막 여기서 한 100 정도 이상씩 떨어지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가서 기어 들어가갖고 여기 하기가 불편하다고 좀 높게 올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가는 거야. 이렇게 100mm 떨어지고 50mm 떨어지고 하면. 파이 NL 값은 여기서 계산이 돼서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여기다 올려 붙이면 이게 파이 NL 값이 얼마나 떨어지겠냐고. 20%씩만 이상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디테일적인 거에 지금은 철근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가닥수 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벌써 오래전에 고쳐졌는데, 이런 디테일적이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 안 고쳐져. 이걸 원리를 모르고 하니까 그냥 관리자도 그냥 안 고치고 그런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철근 팀장이 아주 머리가 샤프고 잘 돌아가더라고. 밑에 배근을 딱 해서 25mm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배근을 쫙 해놓고 여기다 25mm 철근 또막을 다 깔더라고. 한 2m 500씩에 하나씩 쭉 듬성듬성.
그리고 여기다 또 배근을 딱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뭐 죽어서 깨나도 뭐 위에서 아무리 밟고 뭐 설비고 왔다 갔다 하는 기계들이 밟고 지나다녀도 안 떨어지고 딱 이 식으면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고치는 경우, 고쳐서 이거 저는 지켜봤었거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철근을 넣어서. 그럼 이제 최소 철근비를 맞춰. 이게 최소 철근비에 맞나? 이거를 검토를 해줘야 돼. 4. 최소 철근비 검토. 최소 철근량 검토. 최소 철근량은 이렇게 검토하면 됩니다. 1.2 MCR. 이거보다 파이 MN이 큰데, 이게 최소 철근비. MCR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MCR은 이거의 단면이 저모멘트분의 2분의 H를 해가지고 0.63 루트 FCK. 이거 0.63은 뭐 쪼개 능력이잖아요. 해가지고 1.1을 서로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서로. 1.1을. 이게 이 MCR이 뭔 말이냐면요. 그 콘크리트가 아무 저기도 없이 인장을 조금 받아요. 우리 이제 그 소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인장을 안 받는다고 없애버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콘크리트도 인장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요. 인장 능력이. 그게 인장 능력에다가 요거에다가 S 단면 계수, 단면 1.5m지. 그걸 곱하니까 MY가 되잖아요. 우리 식 이거 있잖아요. MY는 FY 곱하기 S. 요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I 지면은 이거 단면 2.5m잖아요, 이거. 400에 600. 단면에서도 12분의 400 곱하기 600에 3승 하나. 6분의 BH 4승 하나 똑같잖아요. 요걸 하나, 요걸 하나 했는데, 여기선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해서 여기다가 600이니까 300 나눠주면 요 값이 똑같잖아. 요거 해서 이거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1.2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250이니, 이 500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이게 500이니까 250이지. 1.2 MCR은 파이 MM보다 클 수가 없겠지. 이게 이제, 최소 철근량 검토한 거예요. 전에 말하면 이제 최소 철근비 검토한 거지.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철근량 구하고 철근비 구하는 건 시계음 1-0.5 루트 분의 2RN 단면 저항계수 2RN 나누기 루트 FCK 해가지고 FI로 나눠서 나오는 철근비로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그런 식하고 답은 똑같아, 이게요. 답은. 이게 편하잖아. 쓰기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건 원리 갖고 풀면 이 식을 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아. 철근량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죠. 오늘 요거 하고 다음에는 좀 중요한데 전단철근 또 설명을 해드릴게. 전단철근도 아주 내중 규정에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힘철근보다 더 중요하죠. 예, 이상입니다.